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17일 자정이 막 지나고 18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4일에 오미크론 확정 판정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집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밤이 새면은, 소식에 의하면은, 어, 대통령 당선인께서 아마 청와대를 나와서 다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이제 확정을 진다고 해서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서 명색이 한국에 그래도 잘 알려진 건축가의 한 사람이라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건축적 국가적 행위를 대해서 아무 발언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스스로 자괴감이 생겨서 불편한 몸을 갖고도 조금 제 견해를 밝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특별한 무슨 정치적 혹은 무슨 경제적 무슨 안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건축적인 생각으로 이 청와대를 대신해서 대통령 집무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 자신의 많은 경험이나 견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서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뭐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1970년대 청와대 정문 들어간 대문 설계라든지 혹은 그 안에서 그때 우리 설계할 당시에는 뭐 근해양 수영장이라고 했었는데 청와대 안에 수영장도 제가 담당 설계를 한 적이 있고, 제 추억으로는 1972년도인가 4월 식목일에 4월 그 식목일 날 청와대에서 저희 회사에 제가 종합건축사 사무소 종합이라고는 종합건축이라는 곳에 제가 갓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식목해야 할 장소를 찍어달라 하는 그 얘기를 저희 회사에 연락이 와서 제가 청와대에 가서 여기가 나무를 심는 게 좋겠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연못까지 그림을 그렸더니 그쪽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 연못 안에 왜 잉어가 없느냐 해서 제가 다시 잉어까지 그려서 그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한 추억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종합건축에서는 청와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제2신관 그게 뭐 비서실 건물인지 그 실질적인 이제 제일 큰 업무 공간이었죠. 이런 것들도 설계에 저도 물론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훗날 이제 저는 뭐 거기 갈 일은 별로 없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취임하시자마자 말하자면 그때 이공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취지로 취임 직후에 한 20명의 20명의 이공계 출신 CEO를 초청을 하는데 제가 또 초청받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건축가로서는 이제 제가 초청을 되고 뭐 삼성이나 아무튼 대기업의 주로 높은 CEO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한 기억으로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공계 출신들이 이공계가 말하자면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활성적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 그걸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은가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텐데,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건 본래 제가 청와대 이전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한 추억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때 뭐 저는 그때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을 했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때 맨 마지막 무렵에 어떤 젊은 기업인이 그 초청돼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과학자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청와대 하면 꼭 그분 기억이 나는데, 그분 차례가 오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지금 기억이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미국에서, 어, 유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부친께서 미국에서 훌륭한 말하자면 과학자로서 인정받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에서 그분을 자기 부친을 불러서 키스트로 이제 옮겨오게 됐답니다. 키스트로 오니까 자기도 이제 따라와서 그 말하자면 그 키스트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거의 토요일 밤마다 저녁이 되면은 키스트로 와서 그 교수님들, 주로 이제 해외에서 불러온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말하자면 밥도 사고 또 토론을 하고 그 금일봉도 주고 엄청난 말하자면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젊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정말로 대통령께서 이 공개를 위해서, 이 국가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직접 보고 느낀 바가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공개 발전을 위해서 별다른 다른 생각할 거 없이 그런 과학자들을 직접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대해주면은 그게 가장 좋은 이공계 출신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직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 마지막 그 회의가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는 걸 그때 처음 만들어 가지고, 초대 국가건축정책위원으로서 청와대 몇 번 가서, 특히 이제 4대강 개발 뭐 이런 걸 할 때 저는 나름대로 4대강 개발의 그 당위성이랄까 이런 걸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중요한 그 위원장도 아니고 하나의 멤버로서, 그러나 초대 국가건축정책위원으로서 참여했는 것을 저는 늘 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청와대라고 하는 기억은 뭐 거의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의 기능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모르는데, 다만 이제 그 집무실을 그 윤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 광화문 시대를 연다 하는 얘기에 저는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바로 공약이 청와대를 그냥 시민한테 내주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왔을 때 정말 좀 신선하게 느껴졌더랬습니다. 또 실제로 그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건축가 승효상, 제 공간 후배이면서도 가장 친한, 지금도 가장 친한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청장을 했는 유홍준 씨, 전부 다 제가 있던 공간에서 같은 출신들이라 동료들이죠.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광화문 시대를 여는 작업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연구하고 노력했는 것을 제가 옆에서 그냥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반 이상 그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홍준 그 교수는 여러 가지, 물론 경호상 문제, 의전상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교통 문제 이런 걸 이유로 갖고 굉장히 한목적적인 이유를 가지고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하나 여담으로 승용성 씨한테 얘기를 했던가, 원래 이 광화문 정부조합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슬리펌 공법이라고 한 50년 전에 지을 때, 슬리펌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둥을 먼저 이렇게 쫙 세우고 난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갖다가 이제
연결해서 거기다 슬라브를 얻는, 그러니까 독특한 당시로 하던 첨단 공법이긴 한데, 저는 뭐 이 구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들은 어떤 구조가 얘기가,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둥과 보와 이런 것이 긴결되어 있는 조인트 자체가 좀 약해가지고, 그렇게 기둥을 먼저 세우고 보를 이제 걸쳐서 이렇게 지은 집은 위에 폭탄이라도 하나 떨어뜨리면 전부가 한꺼번에 쉽게 무너져 앉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50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제가 성효상 씨한테, 그 정부자업청사, 그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몰라도 그런 것도 유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직후에 그 정부청사 이전이 포기가 됐습니다. 못 가는 걸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가 했는데, 결국은 오히려 뭐 시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 5년이 지나간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 선거 공약에 최일성으로 광화문 시대를 연다,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사실상 환호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문 대통령께서 못하신 것을 이분은 막 실천적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는구나. 그에 대한 뭐 안전이나 또 이 경호상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걸 당연히 많이 검토하고 그럴 줄로 알고 굉장히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최근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제가 보고 많이 실망을 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것이 깊이 이렇게 스터디하는 결과가 아니고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우선 듣기 좋게, 또 얼마나 멋집니까? 이 시민과 더불어 말하자면은 오픈된 청와대, 그리고 서로 소통이 원활한, 뭐 참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아서 국방부로 간다 하는 얘기를 들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방부로 간다. 국방부로 하면 여러분 뭐 누구나 짐작하다시피 어떤 이 국가를 방위하는 데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도 당연히 일반 건축이나 그 환경보다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 장소일 텐데, 국방부로 간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이 조갑재 선생 얘기로는 그 용산이라고 하는 위치에 대한 이미지가, 그거는 이 예를 들어서 일본 군인이 주둔했었고, 또한 미군이 현재까지도 아직도 좀 남아있죠. 평택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외세가 점령되어 있던 그 지역에 대통령 관저가 간다는 것은, 대통령 말에 집무실이 간다는 것은 이미지상으로 우선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이미지 중요하면서도, 그건 또 다른 어떤 국가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거기가 무슨 미군이 있던 곳이라고 해서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집무실이 못 갈 이유도 없고, 특히나 지금의 청와대는 조선 총독부 그 총독 관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던 것이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의 역사이니까. 우리 모든 역사가 우리나라 임진왜란도 겪었고 병자호란도 겪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원나라도 침공해서 또 한 100년 가까이 점령당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다 안고 유럽의 역사들은 다 그보다 더 하죠. 그렇더라도 현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일본 총독이 살았던 관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이런 건 논리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또 두서없이 얘기한다기면은 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저는 그 말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저 울진, 그러니까 산불 났는 곳에 그 헬기로 가서 거기서 만나서 짬뽕도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소통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청와대나 어떤 대통령 그 집무실에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소통하러 갈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계시든. 물론 그 안에 있는 이 정부 관리나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자주 접하고 또 기자회견을 일주일마다 한다든지 자주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시민과의 소통인 것이지 뭐 또 오픈된 공간에 와서 시민들하고 막 뛰어놀고 한다는 것은 이 일상적으로 그거는 거의 불편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다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언제든지 어디에 계시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기 좋고 조용하고 예를 들어서 수많은 뭐 데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방어적이고 이 문제가 안 생기고 또 특히 테러나 또 이 해외 기밀이 왔을 때 영접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펑션에 더 중요한 그 방점을 두고 하면은 그거는 장소가 꼭 시민과의 가까운 장소에 올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청와대보다가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뒤에는 그 인왕산 아주 아름다운 산이 배경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은 뭐 제 봉화 사람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만 정도전이 만든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있고 거기다가 그 어떤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아니면 뭐 총독 관제가 있었던 간에 하나의 역사가 있고 물론 그 미 군정도 있었더랬죠. 그렇다면은 그런 한국의 이 가장 중심적인 장소는 역시 광화문, 경복궁, 지금 청와대가 있는 그 메인 축이 분명합니다. 대통령 관저도 거기 있는 것이 저는 이미지상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장소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어,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통치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떤 같은 그 건물 속에서도 폐쇄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대외와 접촉을 별로 폐쇄적으로 사는 거고 똑같은 건물 속에서도 개방적으로 사는 사람 또 개방적으로 외부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좀 불편하고 걷기부터 그러면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1, 2층을 터가지고 계단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건축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하다 이거는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더구나 이 정말로 거기가 불편하면은 국방부 청사로 간다. 심지어는 저기 이 세종시로 간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의 어떤 그 제가 뭐 잘못 고정관념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국가 수도를 옮긴다고 할 때 좀 참담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침 다행히도 2005년인가 제 기억으로 그때 어떤 이 법으로 거기는 관념적으로 거기는 수도가 될 수 없다는 걸로 해서 거기는 이제 이 정부 청사가 말하자면은 이전하는 그러니까 천도는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천만다행하게도. 근데도 이제 끝까지 거기다가 정부 청사를 옮기기로 그냥 천도가 아닌 정부 청사를 옮긴다. 근데 이제 사실상 그게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청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 호주의 캐러반 같은데 이런 데는 어, 그 모든 정보가 다 가야죠.
또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가야 되는데 거기 일부 또 그렇다고 정부 청사가 전체가 다 간 것도 아니고 어,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는 서울에 있고 국회도 서울에 있는데 일부 기능만 흩어나 가지고 그 업무가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저는 일당에 한번 피운 고집을 갖다 그냥 성사시킨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그걸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처음에 이제 안 가는 걸로, 그러니까 세종시를 만들 때 거기는 다른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과학도시를 만든다든지 대학촌을 만든다든지 뭐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안 가는 것으로 했을 때 박근혜 그 후임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결사 반대했는 걸로 압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그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이 말하자면 이제 포기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종시라는 것이 생겼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 박정희 대통령도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좋은 장점이 많은, 전부 다들 존경하는 분들이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세종시를 고집해서 거기 정부 청사가 가도록 한 것은 그분의 가장 큰 실수다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세종시가 되어 있는 뭐 아름다운 좋은 곳이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정부를 그렇게 기능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먼 훗날까지 한국에 굉장히 큰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장기적인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하물며 지금 갑자기 어떤 분은 대통령 관저를 세종시로 지금 옮기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답니다. 한번 좀 많이 터무니없는 것이죠. 그거는 또 뭐 대통령 관저를 뭐 서울에도 두고 거기도 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이 작업들이, 이 얘기들이 오가는 것이 저는 몹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제 아까 잘 아는 제 후배 건축가,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장의 총괄 건축가, 서울시 총괄 건축가도 했는 성여상, 또 문재인 대통령과 고등학교 친구로서 또 뭐 한국 건축계 실력도 가장 뛰어나지만은 또 그런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누구보다도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성여상 건축가의 얘기를 저는 오히려 참고를 하려고 며칠 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했더니 성여상 씨 얘기가 경복궁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복궁이. 그리고 경복궁에 사실은 박물관이라고 하지만은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없는, 별로 쓸모도 없는 뭐랄까. 이게 경복궁이면은 이쪽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바로 경회로가 있고 자경실 있고, 국립민속박물관은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전통적인 건축이라기보다는 이 팔상전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올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박물관인데, 그거는 말하자면 전통 건축을 제대로 했는 것도 아니고 경복궁 안에 있을 뿐이다. 근데 한 개인 의견입니다. 이런 데를 갖다가 그냥 대통령 관저로 꾸미는 것 한 방법이다. 근데 이제 그 말 중에 그걸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중에 가장 저한테 인상적인 말은
바로 이 경회루입니다. 바로 그 가까이 있는 이 경회루에 제가 유홍준 씨가 문화재청장을 할 때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저 혼자 초대를 받아서 이 경회루를 유홍준 그 문화재청장의 안내로 여기를 갔다가 이제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위에 정자 위에 올라가면은 달이 이렇게 마루가 팽팽한 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은 높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게. 그 열애선상에서 가운데서 저 바깥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제가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 안 가보면 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장소이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바로 이 경복궁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은 이 경복궁이라는 그야말로 이 아름다운 시설을 어떤 청와대 어떤 대통령의 직무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대외적인 이 말하자면 파티나 이런 공간으로 쓰면은 국가적 위신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성경석 건축한테 듣고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진애 박사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었죠. 지금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는 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쓴 찬란한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런 제가 중국 프로젝트 설계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더랬습니다. 훌륭한 안목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분의 그 최근의 어떤 글을 보니까 특히 이제 광화문 정부 청사로 거기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 이미지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그 말에도 제가 살짝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한가운데 또 구조적으로 좀 불안해 보이는 정부 청사 이 건물에 그 아까 이 건물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슬립업으로 이렇게 쭉 지어져 있고 그런 이 건물에 또 이 꼭대기층에다 뭐 이렇게 쓰면은 다른 기능과 엘리베이터를 뭐 사용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임시적으로 잠시 나올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럼 임시적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여기 바로 이제 외무부 청사 광화문에 이것도 한 안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청사가 지금 현재 가장 눈앞에 대두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이게 바로 미국 백악관이죠. 여기가 어떤 국방부나 다른 정부 청사 기능과 같이 있을 성질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임시로라도 있으려면은 지금의 청와대보다 더 좋은 시설은 없죠. 임시로 대통령이 직무하려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생각이 여기 광화문 이 경복궁입니다. 이 전체가 경복궁이고 바로 여기 정부 청사고 외무부 청사가 여기 있는데 여기 뒤에 여기가 이 인왕산 밑에다 이렇게 이런 어떤 공간 여기 이제 청와대가 있죠. 이런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와대 거기가 뭐 큰 무슨 이런 기와집으로 지어져도 사실 이게 기와집이 있는 건 경복궁과의 연결 관계로 이미지로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거창한 이런 건물 속에 실제로 기능은 별로 없고 연회 기능만 별로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는 오히려 밖에 있는 어떤 오피스 빌딩에도 주로 하면 됐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해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여기 청와대 여기서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별 불편함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국방부로 간다. 그러면 거기 있는 기존 시설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어떻게 옮기고 하는 다른 장소로 옮기면은 그 작업이 너무 많은 다른 말하자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청와대에서 한 2년 동안 새로운 이 대통령 청사를 국제 지명 현상 설계를 하든지 국내 건축가들한테 지명을 해서 하든지 저 생각 개인적으로 바로 이 장소입니다. 바로 그 경복궁 바로 뒤 이 장소. 예. 지금 기존 청와대 저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보다는 좀 가까운 곳 여기다가 대통령 관저를 백악관보다도 더 멋지게 짓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시설하고도 시민과 더 오픈한다는 이런 기존 시설과의 관계도 되고 특히 경복궁과의 관계가 돼버려서 필요시는 이 경연에서 파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임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려면은 광화문 청사도 아니고 외교부 빌딩도 아니고 국방부 청사도 아닌 바로 현재의 청와대에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2년 정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는 새로운 영원히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집무실로 미국의 청와대보다 미국의 백악관보다도 더 좋은 그야말로 좋은 이 건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앉히면 어떻겠는가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야말로 민주적인 어떤 대통령의 이 움직임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아름다운 한국의 상징 건축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약속을 했는데 뭐 안 옮기면 쪽팔린다. 근데 광화문으로 가려고 하던게 국방부로 가면은 그건 더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서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잘못 판단된 것을 고칠 때, 이것은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건물. 거기는 또 한 가지 저는 어떤 유현준이라는 건축가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보니까 그 무슨 신의 한 수와 같다. 저는 유명한 건축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은 개인적인 지면은 전혀 없지만은, 정말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신의 한 수, 그거는 이 미군이 빠져나간 그 용산 그 공원은 거기는 아시다시피 전쟁 기념관도 있고 또 특히 중앙박물관이 있고 거기는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오히려 미군이 거기에 주둔하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남은 서울 시내의 허파와 같은 녹지 공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대통령 관저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이 이 국방부로 가서 또 장차 또 그쪽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왔다 하면은 그 공간이 말하자면 용산의 그 넓은 그 좋은 장소가 문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 장소가 되는 기회를 오히려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가든 외교청사로 가든 광화문으로 가든 광화문 청사로 가든 아니면 뭐 엉뚱하게 저 세종시로 가든 그것이 다 임시적인 것이라면은 그냥 기존 청와대에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를 제기한 적은 더 낫다. 그리고 그 임시적인 것이란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얘기가 바로 이 지역에다가 바로 이 경복궁과 연결되고 바로 이 지역에다가 좋은 세계에서도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건축의 멋진 기능의 대통령 집무 공간을 건축을 그 건물이 이름은 뭐 청와대로 계속해도 해도 좋고 아름다운 어떤 건축을 지어주면 어떻겠냐.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의 집무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런 공간도 바로 그 이웃에 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가 통합된 인티그레이티드 된 그런 공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그거는 2년 후로 미루는, 그거는 공약 위배 사항이 아닙니다. 광화문 시대고, 또 이 광화문절은 되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친한 그 우파 농객 중에 대표를 할 수 있는 조갑재 선생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상징성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도전이 만든 경복궁, 그리고 2조 500년의 역사, 600년의 역사가 있는 그런 어떤 여기 이 과거가 여기 육주 비전이 있었고, 수많은 여기 이제 사직공원이 있고, 바로 옆에 가면은 말하자면 서울의 이제 말하자면 상징공원 아닙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대통령 직무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지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국방부 청사, 그거는 더더구나 무슨 세종시 그 참으로 웃기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새벽이 되면은 뭐 국방부 청사를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세종시를 만든 것처럼 또 한 번의 실수를 하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강력히 주장하지만은 바로 경복궁 바로 뒤 여기다가 새로운 대통령 직무 공간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청와대 건물도 필요하면 이용도 할 수 있게 하고 시민 공간으로 쓰는 방법을 전체적인 건축적 마스터 플랜으로서 완성해서, 그걸 앞으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까지라도, 통일의 그날까지라도 그걸 이 대통령 궁으로서 확실하게 아주 국제적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장소를 디자인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왜 그렇게 급하게 임시적으로 가려고 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라도 해야 한 건축가로서 의무를 하는 것 같아서, 말하자면은 오미크론 확진 환자가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